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를 전문 자재 없이 맨땅에 심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는 오늘 저만 따라 하시면 절대 죽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테스트를 해 보았고, 현재 제 농장에서 폭풍 성장해서 성목으로 자랐고 수확까지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는 전문 농원에서 재배를 많이 하지만 정원이나 텃밭에 재배하기에도 최고의 유술수입니다. 재배 지역도 품종만 잘 선택하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적응성이 높기 때문에 취미로 재배하기에 최고의 건강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토양의 산도가 아주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잘 자라는 토양의 산도는 4.3에서 4.8 범위 내에서 생육 조건이 맞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무시해도 유기물만 충분히 넣고 식재하면 잘 자라고 맛도 좋은 블루베리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토양 만들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자재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자재는 소나무 수피와 톱밥입니다. 이렇게 거친 것들을 구입해서 몇 년 동안 쌓아놨더니 흙처럼 변해 있습니다. 이 자재도 구입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식재할 때 전문 자재인 피트모스가 없이는 절대로 블루베리가 살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피트모스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 식재할 때 피트모스 한 포대로 묘목 5그루를 식재합니다. 그런데 이 피트모스가 있어야 나무가 생존한다면 몇 년을 주기로 계속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대부분의 농장에서 식재할 당시에만 넣고 전문 농장에서 그 이후로는 멀칭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농장처럼 전문 자재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재는 소나무 잎입니다. 소나무 잎을 구입할 수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뭇잎도 가능합니다.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농장에서 부산물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나무들도 가능합니다. 유실수만 몇 그루 있어도 1년에 전정해서 나오는 가지들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산물들을 쌓아두고 부숙을 시켜서 사용하면 아주 좋은 자재가 됩니다. 블루베리와 저는 오랜 세월 동고동락을 함께 해와서 나무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의 잎만 보아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뭐가 넘치는지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른 나뭇잎을 쌓아둔 지가 2년쯤 된 것 같은데요. 속을 파보면 이렇게 좋은 흙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에휴,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태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별로 놀랄 일들은 아닌데요. 맨손으로 만지다가 나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굼벵이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얘가 덜컥 나왔습니다. 제가 블루베리 농장에서 이맘때쯤 땅을 맨손으로 파다가 뱀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소름 끼쳐서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이 자재들을 사용할 거라서 파헤쳐 보았더니 요만큼의 굼벵이들이 나왔습니다. 끔찍하죠? 얘네들을 멀칭 자재와 그냥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을 멀칭 자재와 그냥 사용하게 되면 두더지와 야생 짐승들이 땅을 다 파헤쳐서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블루베리를 식재할 장소로 왔습니다. 여기는 밭 가장자리이고요. 이곳은 제가 가을에 김장배추도 심고 채소를 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심을 때에는 밭 가장자리에 심어야 작물을 재배하기가 좋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갈 자재가 농협에서 구입한 개분과 우분이 들어간 이 퇴비입니다. 블루베리도 나무이기 때문에 퇴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에다 이걸 먼저 넣어 줄 거고요. 이 자재는 블루베리 농장에서 가져온 톱밥입니다. 거칠거칠한 게 섞여 있지만 괜찮습니다. 식재할 토양에 퇴비를 뿌려줍니다. 저는 이곳에 오늘 블루베리를 3그루 식재할 겁니다.
퇴비를 넣어주고 고르게 펴줍니다. 제 뒤쪽에 까만 멀칭된 옆에가 제가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저곳에 1500그루의 블루베리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께 식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농장 재배자가 아닌 소량씩 취미로 재배하는 여러분과 같은 방식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작업을 합니다. 요즘 나만의 보물상자처럼 작은 텃밭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사계절 싱싱한 채소들이 풍성한 텃밭 상상만으로도 건강에 넘칠 것 같고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오면 두근두근 마음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그런 나의 보물상자에 블루베리 몇 그루 심어보면 앙증맞은 꽃부터 아삭하고 달콤한 블루베리 하나씩 톡톡 따먹는 재미가 좋아서 텃밭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누구나 심고 즐기기만 할 수 있는 상추보다 키우기 쉬운 블루베리 나무 식재 방법 오늘 잘 배워보세요. 퇴비를 뿌린 다음 땅을 전체 한번 파줍니다. 오늘 이곳에 어린 묘목을 심을 건데요. 블루베리가 성목이 되려면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토양 기초 작업은 퇴비를 넣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땅을 파준 다음 퇴비와 흙이 잘 섞이도록 혼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만들어 주고요.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서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재배를 화분이 아니고 토양에 식재를 할 겁니다. 잘 부숙된 톱밥을 만들어진 토양 위에 부어줍니다. 오늘 식재 방식은 관수 시설을 하지 않고 물을 주지 않는 식재 방식입니다. 배수가 되지 않는 점질 토양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배수가 되지 않는 토양에 유기물 없이 구덩이를 파고 식재하면 블루베리는 절대로 성목으로까지 성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하게 됩니다. 제 농장은 배수가 되지 않는 찰진 진흙땅입니다. 그렇지만 블루베리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만 믿고 따라 해보시면 블루베리 재배가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레로 3번을 가져다 부어 놓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흙이 조금 필요합니다. 바로 옆에 흙을 조금 가져갈 거고요. 지금 블루베리 식재하는 곳 바로 옆에 흙을 사용해야 맞는데요. 그곳에는 더덕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흙은 사용이 불가능해서 흙을 퍼가는 것입니다. 사용할 흙은 퍼서 담아서 대기를 시켜 놓았고요. 이제는 톱밥을 고르게 만들어 줍니다. 땅에 구덩이를 파지 않고 배지를 토양 위에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일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또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셀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약간 불편하기는 합니다. 저는 블루베리가 잘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심는 것은 상추밭 만들기보다 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블루베리를 꼭 심어서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만으로도 건강하게 기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완전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려면 영상 시간이 길어지지만 이 점은 초보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시청해 주시고요. 블루베리 재배하면서 알고 싶었던 부분만 참고해 주세요. 배지는 잘 다듬어졌습니다. 이제는 배지 위에 흙을 뿌려줍니다. 배지 위에 흙을 뿌리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톱밥이나 낙엽이 부숙된 것만을 사용하게 되면 물을 수시로 주어가면서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흙을 다라이로 2번 뿌려 주었고요. 흙과 배지가 잘 섞이도록 다시 한번 땅을 파줍니다. 블루베리 뿌리는 아주 가는 수염 뿌리입니다. 대부분 토양 표면에 분포하는 청근성 과수입니다. 이런 뿌리들이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수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만 오늘 제가 식재하는 방식은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조 피해를 입지 않고 수분과 양분을 가둬두는 역할을 흙이 도와줍니다.
배지와 섞어주는 흙은 어떤 흙을 사용해도 됩니다. 배지를 토양 위에 만들었고 배지 자체가 전체 다 배수가 잘 되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배수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블루베리가 아주 좋아라 하는 두둑이 이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고랑이지만 블루베리 호텔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신축한 호텔에 자리 잡을 운이 아주 좋은 블루베리 묘목 등장합니다. 묘목을 식재할 때에도 포트에서 묘목을 쏙 뽑아서 그냥 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블루베리 묘목을 심을 때에도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식재 전에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이 나무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모양이 이런 모습으로 꽉 차 있고요. 이 나무의 뿌리 상태는 꽉 차 있기는 하지만 아직 어린 나무이고 작은 포트에서 큰 포트로 분갈이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뿌리가 엉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뿌리를 살짝만 잘라줄 겁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 뿌리는 잘 잘라집니다. 뿌리가 아주 가는 실뿌리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만 해줘도 됩니다. 이와 반대로 작은 화분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묘목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뿌리가 꽉 쩔어 있고 엉켜 있었다면 흙을 털고 뿌리를 풀어 헤쳐주거나 엉켜 있는 뿌리를 듬성듬성 뚝뚝 자르고 식재를 해야 합니다. 뿌리가 엉켜 있는 상태로 심어 놓으면 배지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뿌리를 뻗지 못하고 나무가 자라다가 죽게 됩니다. 이제는 블루베리 뿌리의 높이만큼 배지를 파줍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구덩이 속에 넣어 주고요. 이제는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배지를 뿌리에 덮어줍니다. 톱밥의 양이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심어보려고 했더니 배지가 조금 부족해 보이죠? 처음 식재할 때에는 유기물을 많은 양을 준비하려면 약간 힘들기는 해도 블루베리에는 꼭 유기물에 식재를 해야 합니다. 유기물의 양이 약간 부족한 듯 보여서 한 차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유기물이 뿌리 위로 10cm쯤 올라오게 충분하게 덮어주어야 좋습니다. 유기물 추가 공급도 다 해주었고요. 이 자재는 흙입니다. 흙을 이용해서 유기물이 보이지 않도록 살짝만 덮어줍니다. 유기물만 덩그러니 놓아두게 되면 수분이 너무 빠르게 증발을 해서 실뿌리들이 수분 부족으로 말라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자재가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께 과정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가격도 비싼 피트모스 없이 블루베리를 식재하는 방식인데 이 정도 수고는 해줘야죠. 이 자재는 처음에 굼벵이가 나왔던 솔잎입니다. 솔잎으로 마지막으로 멀칭을 해줍니다. 멀칭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10cm쯤 덮어주었습니다. 멀칭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이제는 물을 흠뻑 줍니다. 그리고 뿌리가 활착할 때까지는 신경을 조금 써주어야 하는데요. 비가 가끔 내리면 괜찮은데 가뭄이 지속될 때에는 수분 공급을 조금은 해주어야 합니다.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면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짜잔! 블루베리 식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때요? 잘 만들었나요? 오늘 제가 만든 두둑이의 넓이는 1.5m쯤 됩니다. 나무 사이를 1.5m 간격을 두었고요. 이런 방법으로 식재를 하면 5년 이상은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앞모습만 보여드렸는데요.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기계도 없이 수작업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멀칭을 소나무 잎으로 해주었는데요. 소나무 잎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작은 텃밭만 관리를 해도 부산물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실수가 있다면 전정을 하고 나오는 가지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지들로도 멀칭이 가능합니다. 이런 나무 가지들도 가져다가 놓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쌓아두기만 해도 스스로 분해가 되고 블루베리 뿌리들은 그 밑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가고 수분 유지와 양분 공급은 저절로 됩니다. 아주 거친 것들은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작게 잘라서 놓아줘도 됩니다. 이제는 전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전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를 식재한 후에는 약간 강전정을 해줘야 합니다. 주축지로 사용할 건강한 가지 몇 개만 남겨두고 다 잘라낼 겁니다. 밑으로 늘어진 가지도 잘라내고요. 가늘고 잔 가지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합니다. 블루베리는 어린 유목에서도 꽃눈이 다 생깁니다. 꽃눈을 그대로 놔두면 나무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현재 이 나무도 가지 끝에 꽃눈들이 다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꽃눈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새 뿌리와 새 가지 생장 촉진을 위해서 꽃눈이 착생된 부분을 전정해줍니다. 이 가지들도 가지 끝에 꽃눈들이 아주 많이 맺혀 있습니다. 모두 다 전정을 해줍니다. 묘목을 옮겨 심고 뿌리를 자르고 상처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식재 후에는 전정을 강하게 하고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하단에 있는 잔 가지들도 다 제거를 해주었고요. 위쪽에 있는 잔 가지들도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꽃눈을 다 잘라줍니다. 묘목을 옮겨 심지 않았다면 이런 가지에는 꽃눈을 놓아두고 수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상처를 많이 내었기 때문에 다 잘라내 줍니다. 이 나무는 굵은 주축지만 놔두고 꽃눈과 잔 가지들은 다 잘라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정은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블루베리를 전문 자재 없이도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토경에 식재하고 관리가 쉬운 방법과 식재 후 전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이나 텃밭 가장자리에 새 그루만 있어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블루베리는 6월부터 수확을 하기 때문에 무농약 재배로도 가능합니다. 식재만 잘 해놓으면 나무들은 알아서 잘 자라주고 맛있는 열매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의 블루베리 식재 방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에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